1980년대예요. 베리 마샬이라는 의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위에 사는 미생물이 세균이 위양을 일으킨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위에 어떻게 세균이 사냐.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자기 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쓸개 빠진 놈. 뜻이 이런 거예요. 하는 일이 뭐 사리에 맞지도 않고 줏대도 없고, 그러니까 재고실 못하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낯잡아서 쓸개 빠진 놈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쓸개가 없으면 정신이 저렇게 혼미해질까? 쓸개 기능 한번 볼까요? 쓸개, 이게 한자로는 담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쓸개의 주 기능은 바로 쓸개즙, 담즙을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쓸개 하니까 쓸개즙이 쓸개에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쓸개는 쓸개즙을 보관만 하는 곳이고 쓸개즙이 만들어지는 곳은 간이에요. 그러니까 간에서 만들어서 쓸개에 보관했다가 쓸개즙이 십이지장을 통해서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 쓸개즙에는 소화 효소는 안 들었어요. 주로 어떤 게 들었냐면 지방을 작은 조각으로 지방이 이렇게 쪼개지게 퍼지게 만들어 줌으로써 소화와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해요. 쓸개가 없으면 지방을 소화하는 데에는 지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로 쓸개가 없다고 해서 정신적인 문제는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소화를 얘기했는데요. 소화가 무언가요? 소화라는 거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게 잘라서 분해해서 우리 몸 안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소화예요. 그러면 소화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입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소화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혹시 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소장, 작은 창자에서 일어납니다. 소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편의상. 십이지장, 공장, 이 공자는 비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빈 창자, 회장, 돈다는 뜻이에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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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창자. 세 부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소화는 주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십이지장에서 일어나요. 십이지장은 한자로 풀면은 12지장, 손가락 12마디를 이렇게 12개를 놓은 그 정도 길이라는 거거든요. 십이지장. 길이로 치면 한 25cm 되는데요. 이 십이지장에 여러 가지 소화액을 분비하는 분비샘이 있어요. 그 음식이 딱 내려오면 췌장, 이자죠. 그리고 쓸개, 간, 그리고 소장 자체에서 십이지장에 있는 샘을 통해서 소화액을 쫙 뿜어줘요. 그래서 십이지장을 다른 말로 샘창자라고도 부릅니다. 십이지장 다음에 이어지는 게 공장이에요. 빈창자. 주 기능은 이제 앞에서 소화를 했으니까 양분의 흡수죠. 이게 왜 공장이냐? 끼니와 끼니 사이에는 보통 비어있기 때문에 이제 공장이다. 빈창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공장을 지나면 회장이 이어지는데 뭐 그 경계가 딱 나눠지는 건 아니고요. 가다가 이제 그 창자의 모양이 좀 바뀌어요. 공장이 좀 굵고 벽도도 두껍고 혈관이 많은데 쭉 가다가 회장은 이제 벽도 얇고 혈관 부포도 좀 이제 적어져요. 그러면서 뱃속에서 돌고 돌고 꾸불거리니까 회장, 우리말로 돌창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소장에서 일어나는 소화는 결국 십이지장, 샘창자를 비롯한 앞부분에서 일단 소화가 다 대부분 끝나고 뒤로 가면서는 주로 영양분을 흡수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소장은 이제 대장으로 연결이 되죠. 대장은 이 T자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막혔어요. 그게 바로 맹장이죠. 한쪽은 1.5m 되는데 직장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문으로 이어져요. 대장에서는 주 기능이 뭐냐? 소장에서 넘어온 거에서 일단 쭉 지나가면서 수분을 좀 흡수해야 돼요. 결장의 주 기능이 바로 수분 흡수예요. 우리가 왜 정상적으로 밥을 먹으면 이제 아침에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쭉 가는데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은 대략 한 12시간에서 뭐 한 열몇 시간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쭉 지나가면서 이제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들에서 물을 이제 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감염이나 그런 걸로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설사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게 너무 오래 머무르거나 뭐 이상이 생겨서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하면 변비가 되는 거죠. 그럼 소장에서 일어나는 소화가 아닌 위에서 일어나는 소화는 어떤 작용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위가 가장 소화가 일어날 곳처럼 느껴지잖아요. 위는 조건이 어떻죠? 엄청나게 산인성이죠. 굉장히 강하죠. 이런 강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 단백질 다 변성이 돼버려요. 위에서는 펩시노젠이라는 단백질 효소가 나오는데 그 자체로는 활성이 없어요.
근데 위에 있는 강산에 의해서 이게 잘라져서 펩신이 되면 그때 단백질을 소화하는 효소가 돼요. 불활성화되어 있는 펩시노젠을 강산이 잘라서 펩신을 만들어주면 이 펩신이 단백질을 소화하니까 위에서 일어나는 주 소화는 단백질 소화에 큰 역할을 하죠. 위도 근육이다 보니까 단백질이잖아요. 어떻게 위는 멀쩡할 수 있나요? 그렇죠. 위 벽도 당연히 세포 단백질이죠. 근데 어떻게 버티느냐? 코팅이 돼 있죠. 뮤신이라고 하는 점액을 분비해서 코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위 벽을 보호하니까 위는 괜찮아요. 간혹 가다가 속쓰림,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뭐 스트레스나 뭐 음주 이런 거를 통해서 위산이 과다 분비돼서 그 위 점막이 손상되면 속쓰림이 되고, 심하게 오래되면은 위염, 위궤양으로 이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속쓰림이 계속 반복되거나 오래 가면 병원에 가보셔야죠. 위에 사는 미생물은 다들 아시는 거예요. 헬리코박터. 이 헬리코박터가 과거에는요, 아니 그런 강산에서 어떻게 생물이 살아? 설사 미생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음식하고 섞이면서 생존해서 통과할 수는 있겠지만 위에서 미생물이 산다? 아무리 미생물이라도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하나, 강산성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1980년대에요. 베리 마샬이라는 의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위에 사는 미생물이, 세균이 위궤양을 일으킨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환자들 이렇게 생검해보면은 세균이 나오거든. 그래서 논문을 투고하고 발표를 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위에 어떻게 세균이 사냐, 엄청난 혹평과 조롱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자기 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했어요. 헬리코박터 파이로를 키워가지고 딱 배양액을 놨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배양액을 한 컵 마신다. 이거 마시면 위궤양 걸린다. 그래서 일단 딱 먹었어요. 걸렸어요, 위궤양에. 근데 이거는 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으면 치료된다. 항생제 먹었어요. 치료됐어요. 신기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떻게 그런데 미생물이 사냐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걸 놓친 거였거든요. 과학이 발전을 하려면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깨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고의 유연성, 달리 보는 생각을 하자. 그걸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보다 이 좋은 질문이 나와서 얘기가 재밌게 진행했는데, 결국 소화인데 소화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소화는 입에서 시작이 돼요. 입에서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나오는데 걔는 뭘 분해하느냐?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거예요. 밀가루든 밥이든 탄수화물 자체는 너무 크거든요. 그거를 자르면 단맛이 나요. 당이 뭐 붙어 있는 거니까. 밥을 계속 씹으면 달달한 맛이 나죠.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꼭 씹어 먹으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꼭 삼키면 식도가 움직이는 느낌이 오죠. 이렇게 연동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위에가 딱 들어가면은 산에 확 쏟아지면서 막 섞이죠. 그리고 위에서 한 2시간, 6시간 정도 되면 이제 배가 꺼지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위가 완전히 비워지는 건데, 이 위에 있는 음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건 아니고 소화관에 연결된, 그러니까 식도, 위, 소장, 그 연결, 서로 다른 부위 연결될 때마다 관략근이라고 있어갖고 일종의 그 고무 밴드처럼 돼 있어서 위에서도 조금 음식을 내려 보내죠. 다음에 소장으로 간 다음에 각종 소화액이 촥 나와서 소화를 하고, 다음에 소장 그 후반부와 대장을 거치면서 흡수가 돼서 남은 찌꺼기가 밖으로 나가죠. 그걸 우리가 이제 대변이라고 부르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결국 대변은 우리가 먹은 것 중에 남은 찌꺼기예요. 이런 맥락에서 생물학에서는 대변은 배설물이 아니에요. 생물학에서 말하는 배설물은 몸 안에,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사용이 되고 나가는 게 배설물이에요. 숨 쉬면은 물, 이산화탄소, 소변에 있는 요소, 이런 건 다 배설물이지만 생물학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대변은 몸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여기를 통과하면서 나간 찌꺼기라는 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으면 체하잖아요. 아니 스트레스 받는데 왜 체할까? 위에서 음식이 내려오면 반사적으로 소화하기 탁 좋게 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건 자율신경계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율신경계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율신경계 작동이 오작동을 해버리면 체하기 쉽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이제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꼭꼭 씹어 맛있게 먹어라. 과학적인 어머니 맛을 잘 기억하고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지만 우리 스트레스 최대한 받지 말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